여러분 재능이 없어도 성공할 수 있는 거 아십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 성공해도 재능 외에 뭔가 다른 공식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돈 없고 재능도 없지만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재능이란 단어를 읽거나 듣지 않고 넘어가는 날은 다른 하루도 없다. 스포츠에서부터 경제까지 누군가 성공한다면 그를 즉시 비상한 재능이 있는 사람으로 지명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성취에 이르는 두 가지 공식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기술은 재능 곱하기 노력, 성취는 기술 곱하기 노력. 즉, 성취는 재능 곱하기 노력의 제곱. 바로 재능보다 2배 더 중요한 건 노력이라는 뜻이다. 재능은 선천적으로 타고나지만 기술은 무수히 많은 시간을 들여 다듬을 때만 향상된다. 우리가 재능을 갖고 있는 것과 그 재능을 발휘하는 것은 별개다. 노력하지 않을 때 당신의 재능은 발휘되지 않은 잠재력일 뿐이다. 그렇다면 노력은 왜 재능에 비해 무시당할까? 성공한 사람을 천재로 생각하면 나 자신과 비교하며 노력의 부족함을 느끼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신적인 존재로 부르면 우리는 그와 경쟁할 필요가 없어진다. 재능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제 생각에 저도 재능보다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글귀 중간에 나온 이 공식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네. 이겁니다, 여러분. 자, 거꾸로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성취가 있어요. 근데 그 성취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 역량에 노력을 곱할 때 나오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럼 그 기술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그 기술은 그 사람의 재능에 노력을 곱할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여기 저희가 이렇게 써놨죠, 지금. 성취는 기술 곱하기 노력인데 그 가운데 기술은 또 재능 곱하기 노력이니까 곧 성취는 재능 곱하기 노력 곱하기 노력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코크님이 재능이 1이에요. 제가 코크님보다 재능이 2배가 많아요. 2예요, 2. 네. 근데 저는 노력을 1만 했어요. 그러면 2 곱하기 1 곱하기 1이니까 제 성취는 2가 되겠죠? 그렇죠. 코크님은 재능은 1이에요. 근데 노력을 저보다 2배 더 한 거예요. 그러면 1, 재능 1 곱하기 노력 2 곱하기 노력 2 해서 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능은 나의 절반이지만 나보다 2배 노력하니까 나보다 결국에는 2배의 성과를 얻어낼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이 내용의 핵심입니다. 핵심. 저는 이거 너무 많이 공감이 돼요. 왜냐면 투자 처음 했을 때 제가 진짜 이상한 짓 많이 하고 다녔어요. 너바나님이 저한테 진짜 너바나님이 그때 저를 많이 배려하셔서 재능이 없다는 얘기 참 안 하셨는데 진짜 안 는다. 이상하게 한다 너 되게. 임장가는데 유모차를 샀어요. 임장가. 아파트 단지에 여기에 유모차가 몇 개가 있냐. 세대 수도 아니고 유모차 몇 개 있는지. 내 맘대로 하는 거야. 막 내 맘대로 가설 세워가지고 내 맘대로 하는 거야. 그게 집값이랑 무슨 관계지 도대체? 그러니까. 근데 저는 확실한 건 열심히 했어요. 진짜 열심히. 저 처음 이제 월급쟁이 부자들에서 투자 시작할 때 저 같이 시작한 분들 중에 진짜 저건 내가 진짜 못 따라할 것 같다 싶은 것들. 그런 분 많았죠. 그런 분들 많았어요. 정말 제가 뭐라 표현하냐면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들. 근데 8년 지났잖아요. 벌써 8년이네요. 근데 8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때려박는 놈 이길 수가 없다. 그건 맞아. 때려박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잘하게 돼 있어. 그리고 정말 저는 재능이 약간 일종의 센스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중요한 걸 탁탁탁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 파악해서 요령껏 잘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재능이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는 사람도 적어도 내가 노력을 기울인 영역에서는 요령이 생기더라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요령이 생겨.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부분에 그 얘기 나왔던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재능이 없다고 일단 첫째 좌절하지 말 것. 그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좋은 결과를 재능으로 치부하지 말 것. 그러면 노력할 여지가 사라지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성공한 사람들 보면서 그 공통점을 찾거나 내가 따라할 걸 찾기보다 사람들이 선을 그어버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재능이라는 벽으로. 저 사람 나랑 달라. 저 사람 나랑 달라.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런 재능이 있어.
너 나이는 임장을 열심히 다니는 재능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못할 것 같아. 그리고 그렇게 하는 순간 이제 내가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류현진 보면서 사람들이 천재라고 하고 손흥민 보면서 천재라고 하고 근데 그 사람들 옛날에 훈련하고 연습하던 거 보면은 장난 아니에요 진짜.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꼭 아시고 오늘도 내가 다른 사람의 재능이라고 얘기하면서 도전하지 않았던 게 있으면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거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포크님 뭐 어땠어요? 저는 그냥 좀 실생활에서 좀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보통 이제 다이어트를 하잖아요. 이제 여자분들이 다이어트를 하면은 유독 같이 많이 먹었는데 살이 안 찌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물어보면 아 나는 좀 원래 좀 먹어도 잘 안 쪄. 어렸을 때부터 좀 그랬어.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뭔가 있어 보여요, 걔가.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아도 뭔가 이렇게 날씬하니 그런 몸매를 유지하면 아, 이제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는 같이 먹고 죽어라 운동을 해야 그나마 유지가 될까 말까이거든요. 그럼 왠지 내가 되게 구차해 보이는 거야. 나는 이렇게까지 해야 좀 그나마 버티는데. 근데 만약에 그거를 내가 그래 내가 아예 포기하고 나는 그런 유전자를 못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나는 그냥 먹다가 그냥 이렇게 살찌고 그냥 살란다 이런 생각을 했다면은 진짜 오히려 건강도 안 좋아지고 몸도 안 좋아졌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난 그런 유전자나 이런 걸 내가 타고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내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좀 얘보다 좀 덜 먹고 좀 더 많이 움직일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야 내가 어느 정도 유지를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운동을 막 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쌓이니까 저한테는 이제 근력이 생긴 거예요. 이제는 오히려 이제 나이 먹으면 살이 또 더 금방 찌거든요. 아시죠? 네, 근데 이제는 오히려 좀 그런 근력이 생겨서 그 친구하고 똑같이 먹어도 오히려 지금 제가 더 잘 안 찌는 그렇게 이제 바뀌게 되더라고요. 이 친구는 이제 자기가 이제 타고났으니까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이걸 어느 정도 유지를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그게 아니니까 난 안 해야 돼? 그래서 그럼 내가 얻는 게 뭔데? 어찌됐든 내가 뭔가를 해서 변화를 시켜야지 나한테 이제 뭔가 또 돌아오게 되니까 그렇게 좀 이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그러니까 좀 다이어트와 좀 연관을 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많은 분들이 되게 좀 이렇게 성공하는 과정에서 좀 이렇게 잘 실수하는 게 뭐냐면 결과에 비교를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살이 원래 안 찌는 체질이 있어.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안 찌는 체질이고 나는 찌는 체질이기 때문에 난 안 돼.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 나온 공식처럼 재능 곱하기 노력이 기술이고 기술 곱하기 노력이 성취이기 때문에 사실 사람마다 기본적으로 기초 대사량이 달라요. 사람마다 살이 안 찌는 체질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사람은 어차피 달라요. 또 재능도 달라. 그럼 내가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공하고 싶다. 살을 빼고 싶다. 아니면 내가 뭐 부자가 되고 싶다. 라고 할 때 중요한 거는 결과의 비교가 아니라 노력의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제 나인님이랑 비교를 되게 많이 해. 미셸님이나. 나인님은 그러니까. 미셸님은 그러니까. 근데 사실 나는 위에서 내가 선생님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단점도 난 확실히 보이거든. 난 선생님이기 때문에. 근데 그리고 또 그렇게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들이 어떤지도 보여요. 선생님 그렇죠. 직접 가르치고 있으니까. 근데 나인님이나 미셸님을 노력으로 이기긴 너무 그 사람이 한 게 없어. 솔직히. 나인님이 뭐 재능이 물론 있겠죠. 인정? 나는 아니야. 근데 나인님은 재능보다 노력이 엄청난 사람이야. 맞아. 그건 진짜 옆에서 보면서 되게 그리고 나인님보다 재능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솔직히. 내가 처음에 이제 가르쳤을 때 보면은. 맞아. 근데 노력을 나인님보다 많이 한 사람은 난 잘 못 본 것 같아. 미셸님이나. 내가 가끔은 진짜 긴장할 정도로 따라잡히면 어떡하지? 막 그렇게 긴장할 정도로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근데 결과에 비교를 하는데요. 결과에 비교를 하면은 되게 비참해져요. 교만해지거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노력에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는 왜 노력했는데 성취가 안 나와, 결과가 안 나와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의 현재 성취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그 사람의 기술 또는 그 사람이 쌓아온 내공 곱하기 노력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마다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역량과 그 기술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 기술로 1년에 1억의 부가가치를 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억의 부가가치를 낸 사람이 있어요. 그 기술과 역량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거가. 그럼 올해 내가 얼마의 성취가 날 건지 결정하는 거는 내가 현재 갖고 있는 기술 곱하기 노력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람도 만약에 내가 투자를 오래 안 한다. 그러면 3년 뒤에는 결과가 안 나와요. 그렇죠. 네. 투자라는 건 되게 생물 같은 거라서 변화하고 투자 대상은 예민하게 내가 대처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오래 안 한다, 노력을 안 한다, 그럼 저는 3년 뒤 결과는 0인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만약 한다, 그럼 누구보다도 더 높은 타율을 낼 수 있겠죠. 제가 올해 만약 10개를 한다, 뭐 아니면 이렇게 투자를, 그럼 훨씬 더 큰 타율을 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동안 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기술과 역량은 뭐냐? 그 사람의 과거 노력의 총합이에요. 그 사람이 과거 했던 재능 곱하기 노력의 총합이 역량과 기술인 거예요. 내가 올해 수익률이 내가 수익이 뭐 1억, 2억, 3억, 10억 이렇게 안 나오는 분들은 과거에 본인이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재능을 가지더라도 그거를 내가 그렇게 수익률을 높이는 통찰력을 쌓지 않았기 때문에 뭐 독서, 임장, 강의, 실전 투자 이런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진 기술과 역량이 높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되게 저한테 이제 와서 잠깐의 질문으로 채권 투자는 어떤지 아니면 뭐 부동산 이거 뭐 지금 사면 어떤지. 근데 저는 되게 답답한 게 제가 여기서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그분들이 1시간 동안 막 제가 엄청 설득을 해요. 심지어 얼마 전 엊그제는 제가 아파트를 찍어주기도 했어.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아파트 값이 높아졌는데 사도 될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많은 분들은 너바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막상 내가 이렇게 해준다 하더라도 내가 판단할 능력이 없으니까 나는 진짜 이거 어떡하지? 각서 써줘? 각서 써줘? 써줘? 그래야 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그냥 책 좀 더 읽으시고 강의를 좀 더 들어보셔라 라고 말밖에. 왜냐면 내가 통찰력이 없으면 맞아. 아무리 고급 정보를 얻거나 뭐 한다 하더라도 기회를 내가 볼 때 사실 그것만 하면 최소한 내가 볼 때는 한 4억은 먹는 거였거든. 근데도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판단하는 능력이 없으면 안 되고 그럼 판단하는 게 어떻게 그러냐? 아까 것처럼 재능 곱하기 노력이라고. 지금까지 제자들이 정말 10,000명은 넘는 것 같아. 가르쳐본 사람들이. 근데 그 중에서 좋은 결과를 낸 사람들 보면은 재능이 좋은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재능이 좋은 친구들이 안 돼.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되게 자만하더라고. 맞아요. 그리고 내가 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본인이 맞아. 공부해서 좋은 데 간 거지. 아니 본인이 공부해서 뭐 이렇게 취업 준비 잘해서 좋은 회사 간 거지. 투자를 잘하는 건 아니거든. 내가 의사라고 투자 잘하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내가 투자 잘한다고 의술을 잘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않아요? 맞아. 저도 거기에 갈아 넣어야지 그렇게. 근데 많은 분들이 되게 착각하더라고. 내가 뭐 직업이 좋으니까 내 변호사니까 내 부동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고 상담 많이 했거든. 변호사니까 투자랑 전혀 달라요. 중개하시는 분도 투자랑은 달라요. 우리 저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막 그래요. 나는 그만큼 재능이 없어. 난 되게 좀 약간 그런 분들은 저는 희망을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재능에 안주하는 게 엄청 위험하죠. 맞아요. 재능에 안주하다가 사라져간 사람들 수도 없이 봤다. 오히려 더 위험해. 내가 볼 때. 맞아요. 우리 똑똑한 친구들 더 위험해. 근데 그 단계에서는 주변에서 막 대단하세요 그렇지, 이러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그런 경우에는 더 두고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그치.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결국에 끝까지 못 가니까. 예를 들어 내가 구덩이를 판다 치면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힘이 세. 이거 재능이잖아요. 구덩이 파는 일에 대해서는 재능이야.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오늘 우리 한번 파보자 하고 여기를 막 팠어. 이 밑에 금은 보화가 있고 팠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슬슬하게 되지. 그렇지. 슬슬하게 되는 거죠. 천천히 해도 나는 빨리 할 수 있으니까. 빨리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내가 저 사람보다 늦게 파는구나. 더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하게 되죠. 맞아. 그러면서 결국에 그 금은보화 먼저 달성하는 사람은 재능 없는 사람이 먼저 간다니까요. 맞아.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에서 이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해, 솔직히. 그래서 저는 이 문구를 너바나님, 코크님 저 말씀드린 걸 지금 내가 재능이 없다고 생각해서 아예 시도조차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깊게 고민해 보시고 반드시 해야겠다 마음 먹었으면 마음을 좀 바꿔 먹으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이 지금 좀 가장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 누구인가요? 그 사람이 과연 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함께 또 댓글에 또 적어주시면 또 우리가 또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것과 또 이제 댓글로 또는 손글씨로 쓰는 것과 또 다르니까요.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